대구시와 경상북도는 10년 넘게 통합과 상생을 외쳐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 중증 장애인들은 선풍기조차 틀지 못하는 등 애를 먹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기만 합니다. 73번째 광복절을 맞아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해수욕장마다 피서객들이 버린 쓰레기 발생량은 늘었지만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15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찜통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오후 들어서 태풍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리는 비에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광복절인 오늘 나들이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습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오후부터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저녁 때부터는 천둥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예상되는데요. 계곡 등 일부 피서지는 급속도로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안전사고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무척 더우셨죠. 의성의 경우는 낮 기온 40도를 다시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우리 지역은 어제보단 기온이 낮지만 비가 오기 전까진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대구와 안동 모두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여기에 불쾌지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됩니다. 답답함이 심해지기 때문에 실내 온습도 조절로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오늘 내리는 비로 인해 말복인 내일과 금요일 모두 우리 지역 더위가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치단체 행정을 보면 내실보다 말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지난 2006년부터 함께한 대구-경북 상생협력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한 뿌리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우선 공무원들이 원팀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구, 경북 상생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서 살기 위해서 한 뿌리 상생회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 경제통합과 상생노력 역사는 지난 200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회성에 그친 세계 물포럼 개최를 비롯해 첨단 복합단지 유치,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성과는 미흡합니다. 제대로 된 12년간의 평가가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상생협력이 논의되어야지만이 실질적인 또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될 수 있고 부시장, 부지사급이던 공동위원장을 시장과 도지사로 높이고 조직도 보강했습니다. 교통인프라 구축과 문화관광산업 육성 같은 커다란 구호 7가지를 목표라고 정했지만 이번에도 내실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구조도 그렇고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또 우리 현재 대구 경북이 당면한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게 기본적으로 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이 공동으로 어떻게 현재 7개 사항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가 필요하고요. 그 계획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합의가 정말 세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보다가 아니면 말고식의 운영이 아닌 민생에 와닿는 결실을 하나라도 더 맺기를 대구 경북 500만 시도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요즘처럼 더울 때 에어컨이나 선풍기 틀기도 힘든 중증 장애인들이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지금은 너무나 부족한 형편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이 남성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식사조차 어렵습니다. 제가 4시 조금 넘어가 저녁밥을 드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주무실 때는 배가 고프잖아요. 저분이 그래가 이제 저번에도 물이라도 마시려고 나오시다가 넘어져서 요 째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이다가 병원 생활 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종일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기도 했지만 정부가 판정한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수분한 시간은 혼자서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성 보름 인생 바탕을 지고 정말 활동 지원 서비스를 몇 시간 받느냐. 자립생활 하려는 장애인들의 삶이 걸린 문제인데요. 이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로 사실상 30분 만에 결정됩니다. 발달 장애가 있다거나 오랫동안 시설에서 생활해 사회적 경험이 매우 낮은 경우까지 여러 변수가 있지만 단순히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인권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최대치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15시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활동 지원사가 퇴근한 뒤에는 요즘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려도 선풍기를 틀 수가 없습니다. 과열로 선풍기에 불이 나면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노예 물이 먹고 싶은데 목이 마른데도 물조차도 못 먹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혹서기만이라도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라며 긴급 구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없다며 즉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영풍 석포재련소 환경오염 문제를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경북지사에게 재련소 폐쇄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압박했고 재련소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성나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청을 찾은 환경단체 회원들이 영풍 석포재련소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무려 43건의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됐다며 석포재련소 자체가 오염 덩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련소에서 일했던 지역 주민은 지난 4월 재련소 인근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드뮴과 비수동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납이 12,700mg이 나오고 카드뮴이 3,900mg, 비소가 3,600mg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단체는 환경오염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석포재련소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오염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철우 지사에게 선거 공약이었던 재련소 폐쇄를 즉각 이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그 공약을 꼭 지켜서 영풍 재련소 폐쇄를 이행을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영풍 석포재련소는 환경단체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는 수용한다면서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고유의 입장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평가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악랄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한편 석포재련소가 청구한 조업 정지 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심리는 환경단체의 심판 참가 신청으로 심리가 연기되면서 최종 결정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대표적인 관광지인 경주의 관광 경기도 심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걸어서 둘러보는 사적지 관람객이 크게 줄었고 봄은호 오리배도 찾는 이가 없어 멈춰섰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안압지로 알려진 경주의 대표적 관광지 동궁과 월지. 아름다운 연못과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야경이 아름다워 연간 130여만 명이 찾는 곳이지만 요즘은 폭염 탓에 관광객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더위가 본격화된 지난달 관광객이 9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나 줄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다 보니까 손님들이 걷기가 다니기가 힘들어서 조금 적게 오시는 것 같아요. 앵무새와 파충류, 물고기 등 3천여 마리를 보유해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버드파크. 밖에는 너무 더워서 돌아다니기 힘든데 안에 새들도 보고 예쁘니까 좋아요.
더위를 덜 타는 색다른 실내 관광지이지만 이곳 역시 전체 관광객 감소의 영향으로 입장객이 30% 남짓 감소했습니다. 봄은 호수의 상징인 오리배도 운항을 중단하고 줄줄이 멈추었었습니다. 예년에는 주로 저수량이 줄어 운항을 중단했으나 올해는 찜통 더위까지 더해져 배를 타려는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서 고객님들 찾는 손님도 없으시고 30도 이상이 되면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면 예약이 힘들었던 보문단지 골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주 보문단지 골프장을 찾는 내장객도 20% 가까이 줄어드는 등 계속된 폭염으로 경주 관광 경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올여름 강원도 경포 해수욕장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피서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막대한 비용은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겠죠. MBC 강원 영동에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에 버리는 쓰레기는 주로 밤에 많이 나옵니다. 술병과 먹다 남은 안주, 담배꽁초, 돗자리 등 다양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해수욕장 흡연 금지 규정을 적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시군들은 이를 단속하지 않고 손 놓고 있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곳곳엔 이렇게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지만 실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의 올 여름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 예산은 강릉시가 3억 3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양양군 2억 7천, 삼척시 1억 3천, 속초시 8,300, 동해시 5,300, 고성군 2,400만 원으로 모두 9억 원에 달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겐 과태료 한 푼 받아내지 못하고 지역민들이 낸 세금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해안 시군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6개 시군 함께 같이 이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관광부서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부서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긴밀한 좀 협의를 한 후에 합리적인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수욕장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용객과 관리자가 함께 갖고 간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 대해서 지방세가 아닌 수요자 부담이 좀 돼야 되고요. 해수욕장 이용객은 그 환경 및 안전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에 대해서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뒤따라야만 동해안 해수욕장의 오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73번째 광복절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10시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애국지사와 보훈단체장,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3회 광복절과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식을 엽니다. 기념식에 앞서 오전 9시에는 대구시장과 기관단체장들이 국립시남선열공원을 참배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과 동성로 일대에서는 태극무 공연과 태극기 플래시몹 행사가 열립니다. 경상북도도 도청 동락관에서 광복절과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삶의 질이 대구에선 중구와 달성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펴낸 시군구별 삶의 질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삶의 질이 높은 곳이 가중치를 조정하면 2016년 대구에서는 중구와 달성군, 수성구 순이었습니다. 2013년 중구는 4번째를 기록했다가 이번에 크게 높아졌고 수성구는 2단계 하락했습니다. 다만 동구와 서구는 2013년과 16년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구에서는 경제와 고용, 교육과 문화의 정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새로 330여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대구 경북 지역에 1000여 채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구체화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아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6,900여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전달보다 18% 늘었습니다. 내년 1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인 PLS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연말까지 잠정 안전 사용 기준과 잠정 잔류 허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처 등 관계부처는 PLS 세부 실행 방안을 발표하고 농약의 직권 등록 시험과 잔류 허용 기준 설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대구FC가 오늘 저녁 7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최근 FA컵을 포함한 3경기에서 연승을 기록한 대구FC는 외국인 공격수 조세와 갈수록 탄탄함을 더하는 수비진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둬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올 시즌 두 팀의 상대 전적은 1승 1패지만 최근 제주가 7경기 동안 승리한 경기가 없어 대구FC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만 14살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의 동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이 예방 가이드는 어린이에게 주로 발생하는 침대 베란다 추락과 가구 넘어짐, 이물질 삼킵과 중독, 화상 등 다양한 사고 유형과 예방법, 발생 시 응급처치법 등을 담아 소책자로 제작됐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나들이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습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오늘 대구와 경북은 오후부터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저녁 때부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예상되는데요. 계곡 등 일부 피서지는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무척 더우셨죠? 의성의 경우는 다시 40도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우리 지역은 어제보단 기온이 낮지만 비가 오기 전까진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대구와 안동 모두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여기에 불쾌지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어 온습도 조절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오전까지는 대체로 파란 하늘 보이다가 우리 지역 오후에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대구 아침 기온 25도, 영천 2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영천 모두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 23도, 김천 22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34도, 김천도 34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25도, 청송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35도, 청송 3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7도, 낮 기온 34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 내리는 비로 인해 말복인 내일과 금요일 모두 우리 지역 폭염이 조금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